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요즘 한창 시즌인 한치 낚시에 푹 빠져서 다른 낚시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좀 있으면 문어 좀 만나고, 그리고 무늬오징어 시즌 오고, 그리고 또 바로 조금 있으면 쭈갑 시즌 시작되면 정말 1년 내내 두 종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정말 한치 낚시에 한창 재미를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루어 낚시의 재미가 그렇듯이 한치 낚시도 채비가 굉장히 재미있는 편인데요. 한창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치 낚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성채비도 다양하게 구비를 해보고 사용을 해보고 원리를 분석해서 장단점을 살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낚시를 하면서 좋아하는 채비들을 보면 대부분 약간 단순한 채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구조가 입질감도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했던 이 한치 낚시 채비 공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자, 한치 낚시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저런 채비, 신기해 보이는 채비를 많이 사봤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각기 달랐고요. 물론 오므리 채비와 이카메탈 채비는 구조적으로 워낙 다르지만, 같은 오므리 채비라고 해도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브랜드마다 그 고유성을 갖기 위한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채비를 만들기 위함이었을 텐데요. 보통 이런 오므리그 관련한 제품들을 보면 제일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줄꼬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이 줄꼬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런 구조의 제품이 나와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또 나오죠. 이렇게 전라도 사부님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또 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개선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뒷부분에서의 줄꼬임을 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앞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제품이 사실 제일 흔한 디자인의 제품이죠.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오므리그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저 삼각형 부분 외에 줄꼬임을 방지하기 위한 튜브가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애기 쪽에 다는 부분도 튜브가 일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 구조 굉장히 독특해 보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 부분에 또 줄꼬임이 아니라 줄끼임이 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애기 쪽에 연결되는 부분에도 저렇게 튜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스냅링도 역시 단순한 구조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트라이앵글 오므리그 편대채비, 이게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기에도 좀 신기했어요. 와이어로 되어 있는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이게 베스 낚시로 따지면 약간 스피너 베이트 같은 독특한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재밌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로 많은 녀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말 구조 때문인지 줄꼬임도 현저하게 적은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애기 쪽으로 가는 부분의 끝부분을 보면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스냅링도 걸림이 적은 스냅링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연결되는 부위에 있는 부분들도 보면 스냅링이 걸림이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좀 독특한 구조인 만큼 살 때도 재밌었는데 쓸 때도 재밌었던 채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채비가 어떻게 보면 키우라에서 나온 오모리 채비 대표적인 것인데, 사실 형태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가깝습니다. 튜브 부분이 약 10cm 정도 되고요. 뒷부분으로 가짓줄이 1m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구조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튜브 부분, 완충 작용을 한 튜브가 장착되어 있고, 튜브 부분 10cm, 그리고 가짓줄 1m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우라 제품만의 특징이겠지만 이 제품은 앞부분에 저렇게 간단한 구조의 도래, 그리고 완충 작용을 해주는 튜브가 있고요. 뒷부분에 줄꼬임을 방지하기 위한 튜브가 굉장히 하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다 테스트를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카메탈 채비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했던 것은 2단, 3단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구매를 해봤는데요. 사실 구조적으로 어려울 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조그맣게 가짓줄이 3cm 나와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별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단 채비 같은 경우도 요즘은 워낙 변주로들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맨 아래에 이카메탈을 다는 것이 아니라 봉돌을 달고 거기에서 또 가짓줄을 줘서 애기를 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 2단을 쓰는 것도 있고, 심플하게 쓰는 방법으로는 2단 채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작을 해볼 텐데요. 자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품들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실제 샵에 가보면 자작을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튜브들이 있어요. 구경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 낚시 가게에 있는 것이 좀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똑같은 종류의 제품이지만 공예용품으로 찾아보시면 이런 축광 튜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로 구매를 해봅니다. 이런 T형 구슬 스냅도레 이런 부분도 한번 구매를 해보는데요. 저 스냅링 같은 경우에 분해를 해서 다른 쪽으로 또 끼울 수도 있고 이런저런 구조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사보고, 그리고 롤링 라운드 스냅 이런 것도 사봤습니다. 지금 이 제품을 한번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찌멈춤 고무도 사보고, 그 다음에 라인은 16파운드, 12파운드, 그리고 20파운드 다양한 구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T형 구슬 스냅도레를 가지고 만들어 볼 텐데요. 대부분의 기성채비들이 줄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튜브를 사용을 했었고, 그 튜브의 길이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10cm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T형 구슬 스냅도레를 바탕으로 해서 채비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T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단에 있는 스냅에는 봉돌을 묶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 원줄, 그리고 한쪽에 가지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찌멈춤 고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물속에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은 채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나 튜브가 이탈하게 될까봐 혹시 몰라서 설치해 놓은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에 매듭을 하고 튜브를 저렇게 앞부분을 꽉 조여서 이탈하지 않게끔 장치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런 찌멈춤 고무를 자리를 해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매듭을 해서 스냅을 달게 되는데, 이렇게만 만들면 사실은 채비는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T자형 구슬 스냅도레를 사용해서 만드는 채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파이프형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키오라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이렇게 하드파이프가 있는데, 이것도 나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형태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뒷부분에서 혹시나 라인과 닿는 부분이 거슬려서 저는 또 찌멈춤 고무를 사용을 했고요. 자, 하드 파이프가 있으면 앞에 소프트 파이프처럼 저렇게 구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저분을 설치를 하면 앞부분에 T자형 도레를 저렇게 묶어서 보신 듯이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서 저렇게 완충 역할을 하는 유연성 있는 파이프가 또 추가적으로 장치가 되면 아무래도 줄꼬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뒷부분에 하드파이프와 라인이 연결되는 부분에 찌멈춤 고무를 해서 좀 불안 요소를 줄이고, 그렇게 되면 이 채비는 단단한 채비가 하나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스냅을 연결하고 나서 저렇게 깔끔하게 보관을 하면 훌륭한 채비가 또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채비는 직결 매듭형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가지채비 혹은 오모리 리그를 연구를 하면서 만들었던 채비법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신 채비법처럼 줄거임을 방지하기 위한 튜브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앞뒷 부분에 저렇게 그냥 핀도레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핀도레는 제가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뒷부분에서 제가 이 핀도레를 써라 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그런 스타일의 핀도레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저 파이프를 볼 수 있는데요. 뒷부분에 핀도레를 또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링크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이 채비법은 또 운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묘수가 되니까 잘 보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두 개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심플한 완성형입니다. 제가 심플한 채비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일 완성형 같아요. 가장 큰 문제도 없고 줄거임도 별로 없습니다. 고수분들은 몰래 쓰고 있는 채비라고 해요. 자, 저 핀도레 상단에 원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고리에 가지줄을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의 스냅링에 봉돌을 묶게 됩니다.
자, 이 얼마나 단순한 구조인지 이제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요. 원줄과 가지줄을 같은 고리에 묶고 하단에 오모리그 전용 봉돌을 묶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꼬임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한 채비고 입질감도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채비법은 군더더기가 없는 채비법인데 바로 이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모리그를 제가 해보니까 자작 채비의 핵심 부품이 바로 이런 핀도레였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핀도레나 부품들을 앞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 제가 써보면 좋지 않은 것은 이런 핀도레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모리그에 해당하는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단의 저 도래 부분이 꽈배기처럼 되어 있는 저 형태, 저기에도 줄이 많이 끼이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단에 저 스냅링 같은 경우에 락킹 기능이 있는데 저것이 뭐 락킹은 잘 될지 몰라도 저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줄이 좀 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플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부품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T자형 이 핀도레 같은 경우도 뭐 저 스냅링은 여기에 연결할 수도 있고 저기에 연결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저 꽈배기 형태 때문에 저 자리에 줄이 은근 많이 꼬이더라고요. 이렇게 샤크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액션이 이상한데 라고 해서 꺼내보면 저런 부위에 줄이 끼는 경우가 은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형태의 스냅링은 또 줄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뭔가 거슬리는 것이 없는 부품들이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이런 핀도레를 놓고 보면 상단의 저 부분은 꽈배기 형태가 아니죠. 저런 도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단에 이 스냅이 저렇게 각이 져 있는 경우는 또 다양한 애기의 형태에 맞지 않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면 이 형태의 핀도레가 좋았습니다. 하단의 라운드 형태, 그리고 상단에 줄꼬임이 상대적으로 덜한 저런 단순한 심플한 구조가 이 한치 낚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구조더라고요. 저렇게 손으로 만져봐도 거슬림이 없는 저런 형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게 바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조로 보면 제일 첫 번째, 도래는 이 형태가 라인이 안 끼더라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꽈배기 형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금 부분에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아무래도 또 줄에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없는 것이 좋았고요. 그리고 각진 형태, 이런 것은 또 애기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지지 않은 저런 라운드 형태가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냅링을 고르실 때도 이렇게 거슬리지 않는 형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치낚시 공부를 하면서 구입했던 기성채비들과 제가 제작했던 자작 채비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리 봐도 제가 결국 선호하는 것은 가장 단순한 구조의 채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낚시는 여수에서 하기로 또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또 전라도 사부님들께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